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까지 우리가 지번을 부여하는 뭐예요? 국가가 토지 이동에 대한 그 지번 부여 방법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저번 시간까지는 뭐예요? 합병까지를 정리했는데 우리가 만약에 자, 오늘 그 여러분 거기 그 이 합병 다음에 동그라미 5번에 지적 확정 측량 실시한 지역이 바로 이제 도시개발사업 지역이에요. 이 도시개발사업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에 대해서 이제 거기까지 한번 자, 우리가 한번 도표를 한번 이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도표를 그리면 일단 그 기본적으로 뭐예요? 자, 지번을 뭐예요? 지번 부여 지번의 부여다 지번 부여 한마디로 뭐예요? 지번 부여 방법이다라고 이제 자 이름을 한번 지어보겠네요. 지번 부여 방법. 자, 그럼 지번 부여 방법인데 우리가 이제 뭐예요? 그림을 한번 이렇게 네모나게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일단 이렇게 네모나게 그리면 자 뭐예요? 원칙과 예외가 있겠죠? 이렇게 딱 그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자 이렇게 자 구분해 보게 되면 일단 맨 처음에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뭐가 있어요? 신규 등록과 자 그 다음에 등록 전환이 있습니다. 토지를 뭐 하는 게 있고 분할하는 게 있고 토지를 뭐 하는 게 있고 합병하는 게 있고 자 그 다음에 도시개발 지적확정 측량 있죠? 자 우리가 지적확정 측량을 실시하는 게 도시개발 사업 지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 뭐예요? 사업 지역에 대해서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있고 원칙이 있고 뭐가 있어요?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습니다. 자 그럼 원칙을 보게 되면 일단 이렇게 자 이렇게 원칙을 보게 되면 일단 원칙이죠. 자 그럼 인접지 본번에 뭐 붙인다는 게 부번 붙인다는 게. 자 부번 붙인다는 게 부번 인접지 본번에 부번을 붙입니다. 자 그러면 예외가 뭐냐면 예외가 만약에 뭐예요? 이 자 저번 시간에 이제 했지만 자 이렇게 만약에 옥산이라고 하는 뭐예요? 시골 마을에 옥산이라고 하는 시골 마을에 자 어디에 그 인접지에 이제 바다 매집에서 땅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럼 인접지 본번에 부번 붙인다 그랬죠? 자 그러면 등록자료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에서 어디로? 임야대장에서 임야의 산을 깎아서 여기다 뭘 줬으니까 집을 줬으니까 임야대장에서 토지대장으로 가니까 토지대장을 새로 만드니까 뭐하고 같이 생각해 보겠다는 얘기예요. 자 신규 등록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겠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등록전환 대상 토지라면 여기다 집 줬으면 이 땅도 뭐예요? 집 줘갖고 토지대장 만들 때 인접지 본번 이게 인접지가 99번이면 99에 뭐로 하라는 얘기니까 일로 하라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예외가 뭐냐면 그 대상 토지가 최종 지번 이게 떨려요. 최종 지번에 인접해 있다든가 멀리 떨어져 있다든가 섬처럼 자 그다음에 필지가 여러 개에서 200개가 돼갖고 뭐예요? 자 본번은 2자리고 부번은 3자리면 좀 모양새가 안 좋겠죠? 인떨려 하게 되면 최종 본번에 최종 뭐예요? 본번에 순번으로 뭐예요? 다음 뭐예요? 다음 본번을 하겠다는 다음 본번. 자 이게 예외입니다. 자 분할은 뭐예요? 분할은 일단 1필지는 뭐예요? 분할전 지번 그대로 쓴다 그랬죠? 분할전 지번 그대로 씁니다. 자 분할전 지번 쓴다. 그럼 나머지 뭐예요? 나머지 필지는 자 필지는 자 일단 기본적으로 분할전 지번에서 나머지 필지는 그 본번에 자 이렇게 그 본번에 최종 부분에 무엇으로 다음 뭐로 한다는 게 이거 다음 부번을 합니다. 그래서 꼭 주의할 점은 자 이렇게 주의할 점은 뭐예요? 그 부번의 다음 부번이에요. 여기는 본번의 다음 본번이고 구별해야 됩니다. 그 예외적으로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주거사무실 등 건축물이 있다는 얘기예요. 주거사무실 등 이렇게 예외다. 자 주거사무실 등 뭐가 존재하고 있다? 건축물이 존재해요. 이렇게 건축물이 자 존재하고 있다. 건축물이. 그러면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으면 그 건물이 존재한 뭐예요? 그 건물이 위치한 있죠? 그 건물이 위치한 그 건물이 자 위치한 곳에 지번을 우선적 부여하겠다. 분할전 지번 있죠? 이 분할전 지번을 우선적 부여하겠다. 분할전 지번. 건물이 위치한 곳에 분할전 지번을 뭐 하겠다? 우선적 부여해요. 우선적. 이건 소관청이 집권하는 겁니다.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자, 건축물이 있을 때는 이제 자, 건물이 위치한 쪽에 우선적 부여하고 합병은 뭐냐면 합병은 말 그대로 그럽니다. 자, 토지를 만약에 합병할 때 자, 이렇게 뭐예요? 제일 먼저 제일 선순위 제일 빠른 거 있죠? 선순위 지번을 우선적 한다 그랬죠? 그다음에 만약에 복식 지번이 있는 경우에 복식 지번이 있는 경우에는 자, 그 본번에 부번이 있는 복식 지번 빼버리고 단식 지번 중에서 가장 빠른 거 그 본번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만약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외적으로 뭐하고 같이 자, 분할과 같이 뭐가 존재하고 있다면 건축물이 만약에 뭐하고 있다면 존재하고 있다면 자, 그 소유자가 뭐예요? 토지 소유자가 일단 뭐 해야 돼? 토지 소유자가 자, 신청을 먼저 해야 돼. 신청을 해서 뭐 신청하는 거예요? 건물이 뭐예요? 건물이 위치했던 건물이 가지고 있죠? 건물이 위치한 지번을 건물이 위치한 지번 있죠? 지번을 자, 합병 지번으로 우선적으로 뭐 하겠다는 이게 우선적으로 부여해 주겠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일단 뭐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니까요. 개발 사업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뭐예요? 원당리 자, 그다음에 그 국포리 자, 사담리 그죠? 자, 이렇게 후곡리 이런 마을이 있죠? 그 이 지역에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도시개발 사업을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을 만약에 한다 하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에 있죠? 시행지역에 이 지역에서 일단 주로 이제 뭐예요? 본본을 했지 본본이죠. 그래서 일단 도시개발 사업의 지역에서 이 지역에서 뭐예요? 이 수필지 도정에서 이 본본과 부본이 있으면 부본은 다 빼버리고, 그다음에 한마디로 이 개발 사업 시행 지역에서 뭐예요? 도시개발 사업의 안과 밖에 본본이죠. 예컨대 만약에 여기 원당리 100번이 있고 여기 국포리 100번이 있으면 이런 거 다 빼자는 얘기예요. 안과 밖에 본본이 같은 거. 자, 본본이 같은 거.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빼고 이 경계에 걸쳐 있는 거 빼고 순수하게 이 안에서 뭐만 추리자는 얘기예요. 이거. 본본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칙이 뭐냐면 본본을 하는 게 원칙이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교과서에 거기 동그라미 5번에 야, 기억에 이런 말 써 있어요. 원칙, 도시개발 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확정 측량 실시한 지역 안에 각 필지의 지번을 새로 부여할 때는 자, 확정 측량 실시 전에 본본 있죠? 그 본본 동그라미 본본으로 부여한다. 그다음에 예외 부여할 수 있는 종전수 수가 새로 부여할 종전수보다 적을 때는 블록 단위로 해서 본본을 부여한 후 각 필지의 부본을 부여하거나 그다음에 그 지번 부여의 최종 본본의 다음 순번으로 본본으로 뭐예요?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그 예외가 있어요. 자, 그러면 방금 전에 거기 이 원칙에 대해서 이제 거기 10번에 뭐라 하냐면 지적확정 측량 실시한 지역 안의 종전 지번과 지적확정 실시 밖의 본본이 아까 얘기했죠. 이게 본본이 뭐 할 때는 안과 아까 본본이 같을 때는 그거 빼라는 얘기. 그 얘기예요, 지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이 경계에 걸쳐 있는 거죠. 이런 경계에 걸쳐 있는 거 이런 거 다 빼라는 얘기. 순수하게 요 안에 있는 것 중에서 본본만 추려라. 그 얘기 지금. 그거 한번 정리해 두시고. 그래서 일단 본본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그 니은번에 보게 되면 이 지적확정 측량 실시의 지번 설정, 지번 부여를 준용하는 게 몇 가지가 있다는 게 네 가지가 있다. 그게 이제 여러분 이런 방법. 그러니까 본본하는 게 원칙인데 본본을 추려 보니까 나중에 개발 사업에서 이렇게 구획 정리를 해갖고 이 땅을 뭐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자, 이 필지가 추린 지번이 필지보다 적을 때는 자, 지번 부여가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예외는 뭐냐? 이게 원칙이라면 예외는 예외죠, 예외. 그 예외는 뭐냐면 일단 예외는 자, 한마디로 이제 뭐냐면 자, 일단 단지식. 자, 이 단지식이 블록식이에요. 다른 말로. 이게 블록식이다. 이 블록식을 하든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1블록, 2블록 이렇게 정해놓고 1번, 2번 정해놓고 1에 2 이런 식으로 자, 부여해 가든가. 아니면 뭐예요? 자, 최종 본본에 그 지역의 최종 본본에 순번으로 뭘 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다음 본본을 하라. 이제 그런 얘기, 다음 본본. 자, 그 다음에 이런 도시개발 사업을 준용해서 이 방법과 똑같이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뭐냐? 네 가지가 있는데 똑같이 하는 지역. 그게 바로 뭐예요? 도축지 행정이에요. 도축지. 도축지. 이렇게. 도축지 행정이다. 도축지 행정이다. 행정. 그 도축지 행정이 뭔데? 도시개발 사업 뭐예요? 사업 완료 전이에요, 완료천.
완료전에 사업 시행자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자, 이 지번 부여를 신청하면 자, 이 소관청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요 방법을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축적 변경이에요. 자, 뒤에서 배울 겁니다. 축적 변경. 그 다음에 지번 변경. 옆에 이제 바로 이제 지번 변경. 다음에 나온 게 지번 변경. 한마디로 지번 변경은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자, 분할을 하고 합병하고 그래갖고 그 지번 부여직의 번호가 1번, 2번, 3번 순차적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자, 이제 분할과 합병해서 번호가 건너뛰게 되죠. 그러면 자, 복잡해지면 다시 한번 뭐예요? 우리가 컴퓨터 뭐 하게 되면 이 버그 먹으면 한번 밀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지역을 쫙 다 밀어버리고 번호를 다시 부여하는 거. 이게 바로 지번 변경이에요. 여기 이제 절차상 뭐예요?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의 승인이 필요해요. 그런 절차상에 있다니.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그 나중에 이제 뭐 배우겠지만 이게 지번 변경이나 지적 공부의 반출이나 이 축적 변경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반지 축척 요거는 시도지사하고 대도시시장의 승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 꼭 좀 나중에 외워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행정구역 변경에 의한 뭐라고 지번 변경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행정구역이 변경돼서 우리가 니동 단위가 뭐예요? 니동 단위가 지번을 부여하는 지역이니까 행정구역이 변경돼서 그 단위 지역이 바뀌게 되면 지번을 다시 부여할 때 이런 방법 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이게 지금 뭐예요? 여러분 반드시 뭐 해줘야 돼? 이거 암기해야 됩니다. 왜? 시험 문제 뭐예요? 거의 매년 나오다시피 하니까 자, 외울 필요가 있어요. 혹시나 뭐예요?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매일 뭐예요? 나올 거라 생각하고 공부한다고 해서 그걸 만약에 뭐 오래 안 냈다. 그건 모르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자주 나오니까. 그래서 외우자는 게 뭐라고 했냐면 일단 지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등신 인본부를 자, 그 일하는 사람으로 썼더니 그 사람이 뭐예요? 자꾸만 떨려해서 어딘가 아파서 떨려해서 인떨려해서 할 수 없이 누구로 썼다는 게 최본보로 썼다. 지번이는 등신 인본부가 인떨려 최본보를 하고. 그다음에 자, 이렇게 분전지는 뭐예요? 분전지는 분할이죠. 분전지는 나부부 뭐라고 이거 건축물 있죠? 건전지다. 이게 분할제죠. 건전지. 그다음에 합선지는 뭐예요? 자, 합선이에요. 후순위가 아니라 선순위다. 합선지는 뭐라고? 토지소유에 신청하니까 신건지. 자, 위치한 지번 신건지다. 합선지는 신건지. 분전지는 나부부 건전지, 합선지는 신건지. 그죠? 그다음에 도시개발사업 도사죠. 도사 누구는 본본이는 무슨 단어 이끌고 본본단 이렇게 본본단 재정부문의 다음 본본단을 이끌고 무슨 행정 도축지 행정을 했다. 요즘 지금 구제역이 다시 뭐 지금 자, 그 기사에 그 구제역이 다시 저기 한다 그러는데 이 구제역을 뭐예요? 구제역 소나 말이나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자, 그 구제역 때문에 이게 도축지 행정을 했다. 이런 식으로 연상해서 꼭 좀 외워야 됩니다. 자, 반드시 외워야 되니까 거기 여러분 이거 꼭 좀 자, 별표해 두시고 자, 반드시 좀 암기 좀 해두자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지번 변경 아까도 설명했지만 자, 의가 나오고 이제 넘겨보시면 그 절차가 이제 동그라미 3번에 절차가 있는데 그 지번 부여 지역 내에 지번의 배분이 이제 자, 안 됐을 때 지번 변경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절차상 누구의 승인이 필요하다? 시도지사. 거기 대도시시장에 뭐가 필요하다? 승인이 필요하다는 거 한번 봐두자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 승인 절차 그래서 꼭 시도지사하고 대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된다는 거. 맨 위에 있죠? 동그라미 2번에 그 지번 변경의 사유 맨 위에 뭐예요? 거기에 시도지사나 대도지사 승인 나오죠? 꼭 기억합니다. 그거 줄쳐놓고 꼭 이해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도시개발 준공전 지번부여도 같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쌍가리 실번 결번 나오죠? 결번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만약에 뭘 할 때, 이게 합병할 때 1번, 2번, 3번 토지가 있는데 이제 하나로 되면 이게 1번이죠? 이게 빠진 번호가 다 이게 결번입니다. 이제 그걸 모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나라는 절대 뭐예요? 한 번 쓴 지번은 또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그 결번이 생기는 걸 다 모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번의 발생 사유 쭉 나오는데 자, 이런 건 결번이 안 생기겠죠? 신규 등록은 땅이 새로 생 거니까 결번이 안 생기고 분할은 만들어지니까 결번이 안 생깁니다. 근데 등록전환도 결번이 생겨요. 왜? 임야대장에 산자 붙은 지번은 없어지는 거죠. 결번이 생기니까 그 의미를 이해해 두시고 이 결번대장은 자, 소관청에 영구히 보존한다. 이제 한번 기억해 두자. 그래서 결번대장은 머릿속에 기억할 때 결번대장은 지적공무는 아니다니까. 그래서 하여튼 번호가 결번이 생길 때 모아놓은 장부구나. 기타 장부구나. 그렇게 한번 이해해 두자.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문제 보시면 그게 작년 시험 문제입니다. 작년 시험 문제 보시면
지적소관청이 지번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이 나오는데 지번 변경은 아까 그랬죠? 반지 축척, 반출, 지번 변경. 자, 그래서 외우라 그랬어요, 이거. 왜? 시도지사가 나와야 되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오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거기에 동그라미 2번에 뭐예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 지번은 숫자 뒤에 산자 붙인다. 뒤에 붙여요? 앞에 붙여. 자, 이거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런 거 시험 문제 내는 사람 훌륭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뭐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이런 정도의 시험 문제를 만약에 틀린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게 어디에 썼어요, 지금? 예, 절벽에 섰습니다. 근데 절벽에서 떨어져 갖고 뭐예요? 나무가지에 걸리죠? 그 나머지에 걸린 사람, 이런 사람 뭐라 얘기했냐면 이게 바로 덜 떨어진 사람입니다. 절대 이 정도 수준의 문제를 못 푼다는 것은 여러분이 자, 공부를 안 했다는 얘기니까 절벽에서 떨어지다가 걸린 사람이니까 반드시 여러분 이런 건 맞아야 됩니다. 왜? 등기법은 어려서 그렇게 점수가 잘 안 나와요. 이거라도 꼭 좀 해갖고 맞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거기 4번에 뭐야? 저기 3번에 지번은 본본과 부본으로 구성하며 북동에서 남소라가 아니라 뭐예요? 북서에서 남동방이라 그랬고. 그다음에 그 4번은 분할의 경우 분할된 필지마다 새로운 본본을 부여하는 게 아니라 자, 분전지는 분전지는 나부부 이게 원칙이라는 나부부 건전지. 자, 그다음에 거기 5번에 지금 방금 얘기한 대로 결번대장 나오죠? 지번이 결번이 생길 때 결번대장을 뭐예요? 영구지번이었는데 이게 답이다니까. 그죠? 그래서 자,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받으시고. 그다음에 그 밑에도 23회 문제죠? 24회 문제인데 뭐라고 했어요? 자, 지적소관청은 지번 변경할 때 시도지사나 대도지사 승인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신규 등록은 뭐예요? 신규 등록은 인접지 토지, 인본부예요. 맞죠? 근데 3번은 분할의 경우는 분할의 필지는 1필지는 뭐예요? 1필지는 분전지,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 뭐예요? 그 본본의 최종 부분의 다음 부분이니까 그게 틀린 답이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여러분이 이걸 안 외워두면 외워갖고 적응 안 하면 뭐예요? 굉장히 힘들어요. 왜 그 말이 그 말 갖고 저 말이 저 말 갖고 헷갈린다니. 그래서 꼭 뭐예요? 그거 잘 보시고. 자, 등록 전환의 대상에 여러 필지 나오죠? 인떨려예요. 제본 다음 본본. 그 다음에 합병의 경우는 뭐예요? 일단 합선지죠, 합선지. 근데 꼭 뭐예요? 토지 소유자가 뭐 한다고 이거 신청한다는 토지 소유자가 뭐예요? 합병 전에 필지에 주거 사물 등 건축물이 있을 때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지번으로 신청할 때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 그래서 합선 자, 이렇게 합선지는 자, 신청 건지다. 이렇게 보자. 3번이 답이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또 중요한 그 2번에 지목이 나오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매년 시험 문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꼭 그 지목에 대해서 별표를 크게 좀 해두시고 봐주자는 게. 그래서 앞에 용어해봐 했을 때 용도 지목이라는 걸 먼저 생각을 하죠. 용도 지목을 먼저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지목의 설정 원칙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주된 용도 추정이다. 그래서 아까 양입시도 큰 것에 작은 것은 큰 거에 들어가서 큰 걸로 쓰는 걸로 보자. 이제 그 얘기야 지금. 그다음에 지목은 뭐가 있어야 돼요? 영속성이 있어야 돼요. 일시적이면 안 된다니.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무슨 어디 상가 건물 같은데 교회가 있다 해서 상가 건물은 돼요. 교회가 들어왔다 해서 종교용지로 일시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다니. 절대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일단 두 가지 주된 주지목 추정의 원칙하고 뭐예요? 영속성의 원칙. 그 내용을 한번 이해해 두자니. 뭐 나머지는 사용 목적이니까 도시개발하면 주택개발 사업을 한다면 주택 진단 얘기니까 대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 자 지목 설정에 관한 설명 중 적합하지 않는 것에서 자 거기 뭐가 뭐 4번 담아보자. 이게 도로나 철도 용지의 지목이 상하로 중복됐죠. 한마디로 이런 얘기예요 지금. 자 우리가 이 청계천은 뭐가 중요하니까 하천이 중요하니까 아예 뭐예요 자 걷어냈어요. 복개공사를 하다가 걷어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지금 말대로 하나의 땅에 이렇게 하나의 땅에 이 하나의 토지에 밑에는 뭐가 흘러가고 이거 하천이 흘러가고 있죠. 위에는 뭐예요? 위에는 뭘 해서 자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이 복개를 해서 뭐가 이 도로가 지나다닌다니. 그럼 하나의 땅이 하천과 도로로 뭐예요? 중복돼 있다니까. 그러면 위에 있는 거 아래에 있는 거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라 중요한 걸로 하겠다니까. 청계천 하천이 중요하니까 하천을 하겠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이제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시고. 그 다음에 자 지목의 구분은 몇 개? 28개의 지목으로 구분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28개 지목이 뭐가 있냐 하게 되면 자 이렇게 28가지 지목을 보자.
자, 중요하다 그랬어요. 뭐가? 지목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 네, 중요하다. 거의 시험 문제 매년 등장한다. 매년 등장하니까 이거는 아무리 뭐예요? 아무리 자 중요하다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왜? 매년 나오니까. 30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나왔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28가지 지목이 뭐가 있냐면 전답 과목이 전담에서 가리키는 전답 과목임. 전답 과목이. 그 다음에 광염대라고 하는 대학이 있는데 광염대 뭐예요? 공부 잘하는 장학도. 뭐에 관해서? 철천제. 철천제 구유수를 대학 강사로 공채합니다. 공채하니까. 자, 원정교라고 하는 종교가 단체가 있는데 원정교가 사적으로 왜? A를 밀었는데 구유수라고 하는 사람이 뭐예요? 강사가 되니까. 원정교가 뭐예요? 사적으로 기분이 묘하게 뭐해서 묘하게 잡쳐서 뭐 먹자고? 양주 먹자고 뭐 했다는 게 이거. 주창했다. 이렇게. 양주 먹자고 주창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 기본적으로 이제 이 지목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뭘 잡아야 되냐면 자, 특징을 일단 뭐예요? 기본적으로 특징을 잡아라는 특징. 자, 그래서 일단 4가지를 적어야 되는데 특징을 잡자, 특징. 자, 그럼 우리가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단소저항이 있습니다. 다만. 단소저항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소저항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얘기가 뭐냐면 A 안에 B예요. 큰 거 안에 작은 거. 아까도 얘기했죠? 어디에? 법주사라고 하는 종교용지 안에 상사자 속등이 있으면 그 사적지는 뭐예요? 종교용지에 들어가라. 이제 그런 개념이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잡종지입니다. 잡종지. 자, 이 잡종지는 당연히 뭐 해줘야 돼? 그냥 암기해야 돼요. 할 수 없어요. 이런 27가지 아닌 걸 다 뭐라고 얘기하니까 잡종지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전답 과가 과손이에요. 과손이다. 목이 뭐라고? 목장용지예요. 자, 근데 임야, 그 다음에 뭐예요? 광천지입니다. 염전, 대죠? 자, 이게 공장용지예요. 자, 이게 뭐예요? 학교용지입니다. 학교용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도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철도용지입니다. 철도용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하천입니다. 하천. 자, 천자가 이게 하천입니다. 하천. 그 다음에 제방. 네, 국어, 유지 뭐예요? 수도용지입니다. 네, 공원이고 채용용지입니다. 채용용지. 자, 그 다음에 자, 이 원자가 뭐 이게 유원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종교용지입니다. 사적지, 그 다음에 묘지 뭐라고 이게 잡종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양어장입니다. 양어장. 그 다음에 주유소용지. 자, 주차장이고. 그 다음에 창고용지입니다. 창고. 자, 이렇게 몇 가지? 28가지 지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28가지 지목 중에 우리가 자, 그 책을 보시면 저는 중요한 단어가 물을 상시적으로 집적하냐. 이거 줄치세요. 물을 상시적으로 집적 이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른 말로 하자면 물을 대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밭에 뭐예요? 꽃추니 뭐 이런 거 밭이 있는데 거기다 물을 뭐예요? 많이 대갖고 뭐예요? 물이 저 논처럼 이렇게 물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물을 그냥 뭐예요? 그냥 일시적으로 주는 얘기지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지 않고 대지 아니하고 이게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곡물, 원예작물, 약초, 뽕나무, 당나무 나오죠. 과수류는 제외하고. 그러니까 당나무하고 뽕나무라고 하는 나무라고 말이 들어가 있어갖고 우리가 절대로 나무란 말이 들어있어갖고 자, 과수를 보면 아닙니다.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뽕나무, 당나무, 나무이지만 전이라고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묘목, 간사수 등의 식용, 거기 식용용 죽순이 있죠, 죽순. 이 죽순을 키우는 거죠, 죽순. 이 죽순을 키우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이건 전이지만, 그러니까 산림과 원야를 이루는 뭐예요? 수림지, 중림지. 중림지라고 하는 뭐예요? 대나무 숲이 나오는 건 그거 뭐라고 이거? 그건 우리가 뭐예요? 임야로 본다니까. 자, 근데 이걸 좀 한번 이해해 주자. 자, 그다음에 답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주시세요.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고,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한다는 건 이게 바로 뭐예요? 자, 물배수가 용이하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물배수가 용이하다. 그 얘기입니다. 자, 거기서 변면 미랄의 안고를 재배하는 토지다. 자, 그럼 과수원, 사과나무, 배나무, 밤나무, 호두나무, 구루나무 있죠? 근데 이걸 집단적으로 과수원은 재배를 해야 돼. 재배를 해야 된다는 재배. 이 재배해야 되는데 만약에 뭐예요? 자생한다. 어디에서? 산에서 뭐예요? 사과나무가 자기 수를 잘한다. 그러면 뭐예요? 절대 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건 자, 과수원이 아니다.
그 다음에 단소조항에 뭐가 있냐면 과수원내 주거부지 있죠? 과수원내 주거부지는 이건 뭐예요? 이건 대다 이거예요. 과수원내 지금 대입니다. 따로 이건 뭐예요? 절대 다른 필지는 아니에요. 다른 필지. 자, 그 다음에 목장용지 하게 되면 목장용지 그런 말 써있죠? 뭐라고? 야, 다음의 토지는 목장용지로 한다. 그래서 거기에 기억에 초지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하여튼 초지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풀이니까 자 목장용지로 본다니. 그 다음에 축산법에 의해서 가축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가축이 뭐냐면 소, 우리 구제역 관련된 거, 말, 돼지, 그죠? 돼지. 그 다음에 조림프렌자, 오리, 닭. 자, 닭은 뭐예요? 쌍기역이 아닙니다. 니을기입니다. 니을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저기 뭐예요? 어떤 프로에서 그 오락 프로에서 어떤 가수가 그 닭을 들었어요. 팻말을 들었는데 이 닭을 이렇게 써놨어요. 쌍기역이라고. 그래서 사회자가 우리를 웃기겠다고 막 해서 이걸 좀 무마시켜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그 사람이 한 번 틀린 게 너무 뭐하니까 미안하고 가슴에 찔린 게 있었던지 다음 문제가 뭐냐면 답이 물이었어요. 물. 그냥 물만 쓰면 될 걸 물 쓰고 나서 지가 한글을 쓰고 나서 좀 아는 척 한다고 이게 딱 지워버리고 그 옆에다 뭐라 썼냐면 CO2라고 썼어요. CO2. 물은 H2O입니다. 이게 CO2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저기 하니까 갑자기 이제 사회자가 벙 찌면서 이제 도대체 그 할 말이 없어갖고 저기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어떤 여자 가수인데 그 가수가 잘 살 것 같아요? 못 살 것 같아요?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으니까 하여튼 뭐 이것 때문에 뭐 떨어지고 이런 건 아니에요. 하여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포인트를 잘 잡아갖고 이렇게 이걸 외운다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만약에 외워서 찍어서 맞는 거예요. 이렇게 찍어서 맞았어요. 근데 만약에 찍어서 맞다 보니까 잘 내용을 몰라. 근데 누가 물으면 잘 모르면 여러분 자격증 따죠? 자격증 이렇게 붙이고 다녔어요. 이렇게 붙이고 다니면서 나 찡 있는 여자야. 이렇게 붙이고 다니라니. 근데 어떤 사람은 물어보는데 다 대답을 해줘. 근데 뭐가 없어요? 찡이 없어. 그거 사기꾼이야. 사기꾼이니까 절대 뭐예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찍는 게 중요하니까 특징이나 뭐 단소조항 이런 걸 잘 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소, 말, 돼지, 오리, 닭, 오리, 닭, 꽁. 자, 뭐 타조 이런 거 있죠? 타조. 이런 게 목장용지 얘기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말 같은 경우는 이게 목장용지는 종마장이에요, 종마장. 그래서 이제 이 승마장은 운동이니까 채용용지고 경마장은 뭐 유원지. 예. 자, 유원지다. 네, 그런 차이를 보자니. 물론 여기도 이제 목장용지 내에 주거부지 있죠? 이거 대다라고 보자니, 대다. 자, 목장용지를 받고 그다음에 거기 보시면 이제 임야라고 나오는데 임야는 산림과 원야를 이루는 뭐예요? 수림지 중림지 나오죠? 근데 갈대밭이 뭐예요? 갈대밭이 잡종지라고 잡종지다 보니까 우리 임야에서 모래 땅 있죠? 황무지 이렇게 황무지. 모래 땅. 자, 모래 땅. 그다음에 뭐예요? 자갈 땅. 이게 꼭 냄새가 무슨 냄새가 나요? 이거 황무지 냄새가 나요. 절대 이거 황무지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산에 가는데 뭐 그냥 우리가 쉽게 외우기 쉽게 임야 산에 가는데 뭘 쓰고 간다니 이게 황모자 쓰고 산에 간다라고 이렇게 기억하자니. 이건 당연히 뭐예요? 이거 임야입니다. 그렇게 이제 정리하자니. 그다음에 이제 광천지는 뭐예요? 6번의 광천지는 단소조항이 중요해요. 단소조항이 이제 뭐라고 했어요? 다만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옮기는 쪽. 그래서 이 광천지에서 꼭 기억할 사항은 자 송수관 있죠? 이 송수관은 이건 뭐예요? 이것은 잡종지라고 한다라고 봐두시면 돼요. 잡종지다. 자, 광천지가 아니라니까. 그렇게 보시고 단소조항. 그러니까 다만 이런 단소조항을 잘 보라니. 자, 그다음에 뭐예요? 염전도 마찬가지예요. 염전도 바닷물을 끓여서 소금을 이제 채취하는데 자, 거기 단소조항이 중요해요. 다음 페이지 단소조항. 다만 천일제염. 한마디로 뭐예요? 하늘천. 염, 소금연. 자, 그래서 이렇게 천일제염. 하늘의 태양을 이용해서 소금을 만들지 아니하고 거기 동력 동그라미 중요합니다. 동력. 자, 무슨 얘기가 나오면 동력이란 단어가 나오면 이 동력 나오죠? 동력 나오면 이것은 뭐예요? 동력을 이용하면 염전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뭐라고? 이건 공장 용지로 보겠다라고 보자니. 공장 용지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예요? 우리가 거기 대를 보게 되면 자, 이 토지를 이 하나의 토지를 뭐라고 이걸 대라고 하기 위해서는 이 건물이 어떤 용도로 쓰냐. 이 건물이 이제 주거, 사무실, 점포, 미술관, 박물관 있죠? 박물관. 이런 문화시설로 쓰는 게 이게 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
그 국립 뭐예요? 국립 뭐 현대미술관 뭐 국립 뭐 막 붙이는 거 있죠? 박물관 미술관 붙이죠? 다 뭐예요? 용산에 있는 뭐예요? 국립박물관 이런 거 다 뭐라는 얘기예요? 이게 대란이죠. 자 그리고 무서운 이제 시험 문제 이런 게 나왔어요. 실내 뭐라고? 실내 체육관이라고 이제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이 실내 체육관 나오죠? 자 실내 체육관 이거는 체육용지예요. 근데 실내 뭐예요? 수영장에 나오죠? 수영장. 이 실내 수영장이 대부분 어디 상가 건물에 있는 거니까 이거는 대로 보겠다는 거예요. 이건 체육용지고. 한번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 자 거기 공장용지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자 작년 시험에도 한번 지문에 나왔지만 거기 이제 뭐 기업과 내용은 공장이라는 말이 다 들어가죠. 근데 디귿은 뭐냐면 어디 안에 있는 거 공장 안에 있는 의료시설은 뭐예요? 이 병원 같은 게 원래 대인데 여기 공장 안에 있는 의료시설은 공장으로 포함해서 보겠다라고 줄 한번 쳐놓자니. 자 그럼 주차장이 중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자 주차장이 중요한 게 그 어디에 디귿의 다만이 중요해요. 그럼 다만 보시면 주차장법에 의한 노상 주차장은 도로예요. 노니까 길로자니까. 자, 부설 주차장은 주지목 추정에 따라요. 왜? 종교용지 교회에 부설된 거는 종교용지고 학교에 부설된 것은 뭐예요? 학교용지고. 자, 주된 용도 따르겠다. 자,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 거기 자 B에 보시면 자동차 등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 시장은 잡종제예요. 잡종이라는 얘기. 자, 그거 좀 정리해 주세요. 줄치고 정리해 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거 박스 안에 있는 거 뭐냐면 자, 부설 주차장은 부설 주차장인데 주차장 19조에 의한 시설물 부지 인근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 와야 되냐면 시설물 부지 인근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것은 뭐예요? 그냥 부설 주차장도 주차장으로 보겠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렇게 일단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뭐예요? 주유소 용지하게 되면 단서 조항이 중요해요. 다만 나오죠, 거기. 그래서 거기 자동차, 선박, 기차 등 제작 또는 정비 공장 안에 나오죠? 그러니까 A 안에 B라는 얘기예요. 아까도 봤지만 공장 안에 급유 송유시설은 뭐예요? 공장 용지라니 공장 용지. 어디 안에 있다 하게 되면 뭐 큰 거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법주소 안에 쌍사자석 등은 종기용지다 그랬어요. 안에 있는 거. 그 안에라는 말을 잘 보라는 얘기예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안에라는 말이 있으면 그 안에라는 말이 있으면 그 큰 거를 물어본다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창고용지는 중요한 게 물건을 보관 저장하는 거예요. 항상 창고용지는 무슨 단어가 나와야 되냐면 보관하고 뭐 하는 거예요? 보관하고 저장을 하는 겁니다. 저장.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오래됐죠? 14회 때 시험인데 어떤 주부님이 뭐라고 자기가 창고에서 콩나물을 뭐예요? 생산했답니다. 그래서 내가 콩나물을 키웠으니까 나를 위한 문제라고 해서 그렇게 자 콩나물을 뭐예요? 기르는 부지가 뭐냐라고 했는데 그건 창고용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그건 그냥 잡종기예요. 27개가 아니면 잡종기예요. 한마디로 콩나물을 키워서 콩나물을 뭐예요? 뭐하고 이거 보관하고 저장해야지만이 창고용지다. 이해됐죠? 무슨 말이지? 그 얘기야 지금.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도로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에 맨 아래쪽에 다만 나오죠. 아파트, 공장 등 단일 용도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안에 나오죠. 안에. 그 아파트 단지 내 통로는 도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당연히 뭐라고? 아파트 대다 아는 얘기예요. 공장 안에 있는 통로는 뭐예요? 공장 용지지 뭐예요? 통로가 아니라 대가죠. 대지 뭐예요? 저기 공장 용지지 도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그 점을 한번 이해해 두자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또 이제 뭐예요? 디귿번에 보시면 그거 줄쳐놓으세요. 고속도로 안에 휴게소. 고속도로 안에 있는 것은 도로예요. 휴게소는 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만 우리가 일반 국도에 있는 자, 뭐 운전사, 뭐 시사식당 뭐 이런 게 나오죠? 그건 당연히 뭐예요? 그건 대입니다. 대. 그렇게 받으시면 돼요. 두 가지 꼭 좀 받으시고 그다음에 자, 15번의 철도용지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다만 우리가 철도용지 얘기 나왔을 때 민자 역사 있죠? 민자 역사. 이 민자 역사에 의한 철도도 뭐예요? 이것도 이 궤도 위에 진 거니까 그 철도 용지로 본다. 그 얘기고. 그다음에 제방은 뭐예요? 조수, 자연유수, 모래바람을 막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수, 바닷물 막는 게 뭐예요? 방조제. 방수제하면 자연유수 물 막는 거고. 그 여러분, 자, 방사제 하게 되면 모래설자니까 모래 밟는 거고, 방파제, 여러분 어디 학원 가서 방파제 물으면 파도 막는 거래, 파도. 자, 여기 파도가 어디냐, 파도가. 뭐 막는 거라고? 자, 거기 뭐예요? 조수, 자연유수 뭐예요? 모래바람이니까 방파제는 뭐 막는 거예요? 이거 바람 막는 거예요, 바람. 에? 자, 이해되시죠? 네 가지. 그런 게 이제 거꾸로 하면 이제 제방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국어는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용수 배수를 위해서 일정한 형태로 갖춘 인공적이 동그라미 인공적. 그 다음에 자,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거 예상하는 소규모 수를 소규예요. 그래서 국어. 그다음에 인공건공 그 인공구죠. 그 국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인공적인 거 소규모 정도. 자, 그다음에 거기 유지는 물이 저장된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만약에 하천이 흘러간다 하더라도 뭐 팔달댐 뭐예요. 화천댐 이렇게 이 댐 있죠. 이 댐은 이건 당연히 하천이고 여기 물을 고여놨으니까 이거는 뭐라는 얘기니까. 그건 자 유지다라고 하는 그렇게 된다니까. 자, 그러면 거기 자 댐 소수지 연구인데 거기 니은에 보게 되면 배수가 안 돼요. 배수가 잘 되면 뭐예요? 자 논이에요. 답이 답. 근데 자 배수가 뭐예요?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로 보자는 게 이거 유지로 보자는 게. 그래서 여기 그 물이 고이는 상시적으로 저장하는 데인데 연안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안 되는 거 배수가 안 된다는 게요. 자 배수가 용이한 것은 뭐예요? 논 답이고 배수가 안 되는 건 뭐예요? 이거 유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양어장은 중요한 게 육상 동그라미 육상이에요. 육상. 그래서 양어장은 뭐예요? 해상이 아니라 육상입니다. 여러분 되게 헷갈릴 거예요. 자 해상은 뭐가 아니니까 토지가 아니니까 따져보지도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수도용지 하게 되면 자 20일 수도용지 하죠? 그러면 이 수도용지는 뭐예요? 물을 정수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송수하는 거예요. 송수. 복잡하게 뒤에 관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으면 이건 뭐라고 이건? 자 이거 잡종입니다. 근데 뒤에 간이 없으면 이건 뭐예요? 이건 수도용지다라고 보시면 돼요. 송수하니까 다 시읒이잖아요. 다 시읒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시읒이다고. 다 시읒이잖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공원은 이제 우리가 구별해야 됩니다. 무슨 법에 의한 국토법에 의한 공원 있죠? 그래서 이게 자 우리가 공원 얘기했을 때, 자 공원 이 공원은 뭐예요? 법이 아니게 뭐예요? 국토법이죠. 국토의 계획 및 이행하는 뭐 국토법입니다. 이 국토법에 의한 공원 이게 진짜 공원이에요. 공원이다. 도시자연공원, 어린이공원 있죠?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있죠? 이게 다 뭐예요? 공원이다. 근데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이 있어요. 그 공원은 뭐냐 하게 되면 국립공원, 군립공원, 시군구 할 때 군립공원. 그다음에 자 도립공원이죠, 도립공원. 그래서 이렇게 국립공원. 자 이런 식으로 국립공원. 그다음에 뭐예요? 도립공원. 자 그다음에 군립공원. 국립 도립 뭐예요? 군립죠. 군립공원. 이런 건 다 이런 거 임야라는 얘기예요. 절대 뭐가 아니라고 이것은 공원이 아닙니다. 임야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자 거기 자 23번 넘겨보시면 채용용지죠. 채용용지하고 유원지는 당연히 뭐예요? 뭐 축구장, 야구장, 스키장 다 채용용지인데 일단 거기 단서장을 한번 보시면 줄 치세요. 체육시설로서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 골프장, 실내수영장 나오죠? 아까 실내수영 나오죠? 그럼 독립성이 미흡하거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하면 뭐예요? 채용용지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 물을 이용해서 요트장, 카누장은 뭐예요? 그건 임야. 산에서 내는 물, 임야니까. 하천입니다, 하천. 그 하천물이잖아, 하천물. 하천물은 하천이지 절대 뭐가 아니라는 얘기니까. 채용용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산림의 이게 다 이제 채용용지라고 했고. 그 다음에 채용용지가 중요한 게 아까 그 승마장, 경마장. 승마장 있죠? 그 승마장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왜? 나중에 뭐 유원지하고 좀 구별을 해야 되니까 꼭 좀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그 유원지 같은 경우에 일반적인 위락시설이에요. 일반적인 위락시설. 위락시설이 있는데 거기 뭐라고? 수영장, 유선장, 낚시터, 어린이놀이터, 뭐 동물원, 식물원 나오죠? 특히 거기 경마장 나오죠? 경마장 동그라미. 승마장하고 경마장하고 꼭 좀 구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종교용지는 뭐예요? 교회라든가 사찰, 그건 아시는 얘기고. 사적지가 아까 얘기했죠? 자, 다만 밑에 줄에. 다만 사격지가 학교, 공원, 채용, 종교용지 등에 있으면 거기에 따르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묘지는 뭐예요? 묘지는 여러분이 볼 사항이 자, 옛날에는 납골 땅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뭐예요? 봉안시설이라는 말을 씁니다. 혐오시설이 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여튼 묘지공원은 다 뭐라고 이거. 무조건 묘지자 들어가면 사람을 2번 죽이면 안 됩니다. 그냥 묘지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묘지에 뭐예요? 묘지에 건축물 부지가 있죠? 건축물 부지가 있는데 이거 뭐래요? 이거 자, 됩니다. 왜?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세금 덜 내려고. 부모님은 뭐 효도심은 강하니까 부모님을 모시는데 그림 같은 대우 같은 집을 다 쳐놓고 나서 그 해 잘 드는 쪽에 부모님 이렇게 뭐예요? 그 봉부를 모셔놓고 뭐예요? 여기는 지목이 묘지니까 세금을 묘지 내겠다. 말이 안 됩니다. 그 묘지는 묘지 따로, 건물은 건물 따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자, 이 묘지 내에 있는 그 사무실 저 건물은 대로 부자님. 그 나머지가 다 뭐예요? 그 나머지가 다 잡종지입니다. 그 잡종지 보시면 잡종지는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외워야 돼요. 잡종지를 뭐 아무리 쳐다봐도 그 이게 뭐 눈에 안 들어옵니다. 눈에 안 들으니까 뭐라고 이제 이렇게 외웁니다. 변수동자. 변수송자. 변수송자 운전하는 이 땡콩 있죠? 이 땡콩이는 도축장 우물을 채석장 우물에 버리고 채석장 우물에 버리고 야시안 갈대녀와 야시안 갈대녀와 야영비행장 물류장에서 잡종지 됐다. 잡종지 됐다. 자, 이렇게 한번 연상해서 외워보자. 그래서 이제 변선소, 수신소 뭐예요? 송신소, 자동차 운전학원. 자, 그다음에 자, 이동 탱크 시설. 이게 이제 송류관이겠죠, 기름. 그러니까. 그다음에 콩나물 생산부지. 자, 도축장 오물처리장. 그다음에 돌 캐는 거, 흙 캐는 거, 채석장. 야외시장. 자, 갈대밭. 자, 야영비행 있죠? 야영비행장, 야영장 비행장. 야외시장. 자, 야시안 여기 야외시장 야시안 갈대녀와 야영장이죠. 비행장이고 공군비행장, 비행장. 물류장 이게 다 잡종이라니. 자, 그래서 이건 할 수 없이 외워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외우고 자꾸만 반복해서 거기에 그 28번에 보면 그 지목이 나오듯이 반복해서 봐야 되니까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뒤에 한번 문제 보시면 그게 이제 올해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옳은 거 그랬는데 1번은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초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니까 당연히 뭐예요? 목장용지. 자, 그래서 옳은 거는데 자, 주거용 부지죠? 주거용 부지는 당연히 되겠죠. 그거 잘 읽어봐야 됩니다. 초지 나오는데 주거용 나오니까 되고. 물건을 보관하는 저장. 방금 나왔죠. 물건 보관 저장. 이것은 뭐예요? 자, 대가 아니라 창고용지입니다. 그 다음에 자, 거기 3번에 이제 보게 되면 어디에 자, 이런 공장 안에 들어가 있는 의료시설은 자, 뭐로 보겠다는 얘기니까 공장용지로 본다. 그게 맞는 얘기겠죠? 옳은 게 3번이고. 그 다음에 물을 상시로 집적기 위해서 벼연 미나리 한 거는 농지는 농지인데 이건 답입니다. 농지라는 지목은 없으니까 답이고. 그 다음에 자, 용수배수 할 때 거기 인공적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외우면 돼. 뭐라고? 인공공공하면 인공적이 국어하게 되면 기억이니까. 국어가 뭐예요? 기억이니까. 인공공공 공 기억. 소규 할 때 규 이거 기억. 이렇게 해서 정리합니다. 하여튼 소규모 인공적 단어가 나오면 국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지목의 마지막 지목의 표기 방법은 여기 이제 우리가 보면 자, 보세요. 자, 이렇게 뭐예요? 공장용지는 공원이 있으니까 아예 장자를 합니다. 두 번째. 하천은 왜 사투리가 있어요? 어떤 분은 뭐예요? 남들은 확실이라고 하는데 이분은 확실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니까 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유원지는 유지가 있으니까 뭐예요? 원을 하고 주유소하고 주차는 주자 같으니까 차자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 도면에는 뭐예요? 첫 번째 음절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첫 번째. 이 도면에는 이렇게 쓸 때 자, 이런 식으로 도면에는 뭐 10일 전, 12 뭐예요? 13차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음절만 씁니다. 근데 두 번째 음절 쓰는 게 네 가지가 있어요. 그게 이제 꼭 외두셔야 되고 중요하니까 꼭 별표해 두시고 두 장 얼마 차이고 두 장 1,000원 차라고 외웁니다. 1,000원 차. 왜냐면 2,000원은 1,000원 차이다. 그래서 두 번째 음절은 뭐예요? 공장용지. 자, 그다음 하천, 유원지 뭐예요? 주차장. 따라해보세요. 자, 두 장 1,000원 차. 한 번 더. 두 장 1,000원 차. 한 번 더 합니다. 두 장 1,000원 차. 정리해서 중요한 거니까 그 표기 꼭 별표해 두시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목에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